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우월 군토리 C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한의 추위를 이겨내는 혹한기 전술 훈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혹한기 훈련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술훈련과 같은 개념의 훈련이고, 이 훈련이 특별한 이유는 11월과 2월 사이에 육군의 모든 부대들이 1년에 딱 한 번, 보통 4박 5일에 이 혹한기 훈련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혹한기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계절이야 아무리 한여름 떼약볕 혹석이라 하더라도 그늘의 사용과 탈의를 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잘 견뎌낼 수 있지만, 이 혹한 속에서는 예전 6.25 전쟁 당시를 잠시만 들여다봐도 우리 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전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중공군을 만나 함흥에서 철수하기까지의 과정 등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봤을 때 북한의 북쪽 지방의 혹한 속에 많은 군인들이 동사하고 발에 동상이 걸려 잘라내고 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이 혹한 속의 전투는 정말 지옥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보온성이 높은 전투 물자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투복, 전투화들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았기에 더 많은 희생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한편으로 아무리 보온성이 좋아도 이 대자연의 겨울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혹한 속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수행해내는 것이 겨울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혹한기 훈련을 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가벼운 동상을 입는 병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월요일부터 나가 있다가 들어오는데 자칫 손과 발, 귀 등을 잘못 관리하면 이런 신체 부위에 동상이 걸리는 병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한기 훈련은 시작 전부터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등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안전면에서 다른 훈련보다 더욱더 신경 쓰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혹한기 훈련을 국면별로 구분해서 어떤 혹한의 상황들이 있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면은 총 4개 국면으로 전투준비태세로부터 행군까지의 순입니다. 국면별로의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인 전술훈련편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는 국면별 혹한에 관련된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투준비태세, 겨울 전준태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신없이 진행되는데 추울 시간도 없이 정신없이 진행이 됩니다. 복장도 야전상의 전투복 안에 방상 내피를 입은 인원이라면 전준태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땀이 금방 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겨울 전준태 시에는 위아래 내복은 입되 깔깔이는 입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땀이 났다가 식으면서 잘못하면 금방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땀이 너무 많이 나지는 않게 하고, 났다면 오래지 않아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 조치를 해야 훈련 중 감기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준태를 끝내면 이제 부대 밖으로 출동을 합니다. 내 집을 떠났다가 금요일 밤 내지는 토요일 아침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추위와 잘 싸우시고 와야 되고, 그래서 다음 국면이 방어 국면인데, 이 방어 작전은 방어라는 용어에서 아시다시피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느 한 군데에서 딱 진을 치고 적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정적인, 멈춰져 있는 작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추운 작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방어 작전 간에는 진지에 군장을 메고 진지를 점령하기 때문에 진지 점령 후 진지 주변에 장애물 및 전투 장비들을 설치한 후 방어 전투 준비가 완료되면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마른 양말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군장 메고 진지까지 이동하고 전투 준비하느라 진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항시 핫팩 한두 개는 터뜨려서 주머니에 갖고 계시고요. 옷 잘 갈아입고 최대한 살이 얼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동상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전투 준비가 완료되면 이제 곧 야간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또 야간이 되면 더 추워지죠. 진지 안에 2~3명의 선우임병이 앉아서 언제 올지 모르는 대항군을 기다리며 내복에 깔깔이에 야전상의 또 스키파카까지 입고 경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껍게 입어도 정말 견디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발입니다. 발은 양말을 2개 신어도 정말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전투화 안에 스며드는 차가운 기운, 정말 가만히 진지에 앉아 있을 수 없고 일어나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짓을 하면서 밤새 경계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인원들은 군장에 있는 모포나 침낭으로 무릎과 발을 덮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래도 되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있으면 졸립니다. 잠이 옵니다. 모포나 침낭으로 덮으면 진짜 따뜻하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안에 핫팩까지 가지고 있으면 더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졸게 되고 방어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항군을 운영하는 훈련이나 쌍방 훈련이라면 공격하는 상대방 부대가 내 진지 옆을 조용히 뚫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포나 침낭을 덮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밤을 지새고 적 대항군이 나타나면 공포탄 쏘고 조치하면서 야간 방어 작전을 하고, 또 방어 작전의 후반부에 상급 부대에서 상황상 방어 부대가 밀리는 상황을 주어 지연전이라는 후퇴 상황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또 군장을 메고 후퇴를 해야 되죠. 그러면 또 땀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방어 작전은 종료가 될 것이고, 공격 작전 들어가기 전에 행정 전환의 휴식 시간이 몇 시간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옷도 갈아입고 부대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야외 난로도 쬐고 하면서 어느 정도 컨디션을 회복해야 하죠. 그리고 A형 텐트를 치고 몇 시간 숙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텐트 안에 침낭에 들어가서 핫팩을 두세 개 터뜨리고 자면 정말 꿀맛 같은 잠을 잘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 전환 시간을 보내고 다음 국면으로 공격 작전을 실시하는데, 공격 작전은 방어 작전과 다른 면이 무거운 군장을 메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군장은 행정보호관과 같은 간부분들이 차량으로 실어가고 단독 군장으로 공격을 실시하는데, 이 공격 작전 전에도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깔깔이를 입고 가냐 마냐입니다. 공격은 적 지역까지 이제 계속 걷고 뛰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금방 땀이 납니다. 하지만 쉴 새 없이 걷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휴식이라든지 공격 대기라든지 고지 점령 후 지원 사격 임무라든지 공격하다가 멈춰 있게 되면 또 금방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그럼 또 으슬으슬 춥고 이제 감기 걸리기 딱 십상이죠. 그래서 보통 깔깔이를 입고 가다가 중간에 벗고 손으로 들고 가는 경우도 발생하죠. 근데 그런 모습은 좀 볼품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가져가는 게 낫긴 하죠. 안 가져가는 인원들도 있지만, 그래서 쭉 공격해서 목표 지역까지 도달하고 적과 전투하고 공격 작전이 끝나면 행군 준비를 합니다. 행군은 보통 40km 행군을 하고 부대 특성에 따라 더하는 부대들도 있고요. 이 행군은 완전 군장 행군이므로 20kg 이상의 군장을 메고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의 기상에 따라 또 개인차에 따라 땀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행군은 군장을 가지고 하는 행군이므로 땀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걷다가 휴식을 하니 휴식 시간에 내복이나 깔깔이를 군장에 넣으면 되고, 또 걷다가 춥다 그러면 이제 다시 꺼내서 입으면 되고, 이런 부분은 상황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말인데,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야 동상도 안 걸리고 물집도 잘 안 잡힙니다. 물집 생기는 이유가 땀이 난 발과 젖은 양말, 전투화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몇 시간에 한 번씩 양말을 갈아 신어야 되고, 특히 겨울에는 행군뿐만 아니라 작전간에도 갈아 신어야 되기 때문에 혹한기 훈련은 특히나 양말이 더 많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한기 전술훈련에 대해서 국면별로 혹한과 관련된 상황, 분위기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대대나 여단급 본부 요원들의 모습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에 설명드린 국면별 상황은 전투부대 전투병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것이고요. 본부대 요원들은 대대장, 여단장님과 같은 지휘관 그리고 참모 간부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지휘소 텐트를 치고 내부 구성했다가 상황 유지하다가 철수하고 이동해서 다시 치고 지휘소 임무를 수행하다 다시 이동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이 본부 요원들은, 그러니까 행정병들은 걷고 뛰는 것 때문에 힘든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중형 대형 텐트 설치 및 해체, 24인용 텐트 내부 물자 구성 및 해체 등 이런 일로 좀 힘이 들겠습니다. 24인용 텐트는 다 치고 나면 내부에 난로를 보통 설치하는 경우도 많아서 훈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 전투병에 비하면 약간 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입대 예정자분들과 현역분들을 위해 저의 경험상 혹한기 훈련 준비물 한번 정리해드리면, 핫팩부터 핸드크림까지 적어봤고요. 몇 가지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핫팩은 보통 부대에서 보급이 나오는데 좀 부족해서 훈련간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본인이 더 사셔야 됩니다. 핫팩 하나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가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개씩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부대에서 보급되는 개수에 따라 더 개인 구매하시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핫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 겨울에 접어들면 아드님들께 핫팩 많이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핫팩, 저는 지휘관을 해야 되었었기 때문에 발핫팩을 하고 돌아다니면 불편해서 하지 않았었는데 병사들은 특히 방어작전간 전투화에 발핫팩을 하고 있으면 따뜻하기 때문에 발핫팩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 나가서 잘 씻지는 못하지만 물티슈와 핸드크림 꼭 챙겨가셔서 물로 씻지는 못해도 물티슈로 손 또는 발을 닦고 손에 핸드크림 발라주면 손가락 살 갈라지는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혹한기 전술훈련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았는데요. 전 지금 생각하면 방어작전간 발이 깨질 것 같았던 기억이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도 동상 같은 것은 걸리지 않았지만 정말 어떻게 하든 춥긴 추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대생활 하면서 다 같이 겪는 훈련이니 준비 잘 하셔서 절대 동상 걸리시거나 다치시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고요. 핫팩 준비 잘 하시고 젖은 옷, 양말만 잘 갈아 신는다면 절대 동상 걸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운 상황 속에서도 꼭 잘 갈아입고 갈아 신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입대 예정자분들과 현역분들이 겨울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K!